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자녀와의 거리를 줄여주는 부모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와 대화할 때 마치 다른 행성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화를 시작해도 응, 아니, 몰라와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와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벽에 부딪힌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소중한 대화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동발달연구소의 김정원 교수는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고든 유펠드 박사는 자녀가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0, 90년대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부모 말씀은 무조건 들어라 라는 분위기가 강했고 자녀의 감정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니? 라고 묻기보다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행동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자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자녀의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들으면 즉시 평가하고 조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판단 없는 수용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말할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라고 판단하기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속상하겠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판단 없이 감정을 인정해주면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솔직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딸아이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갈등이 있어 속상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가 좀 더 이해심을 가졌어야지 라고 말했다가 대화가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내 마음이 어땠는지 더 얘기해 줄래? 라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판단은 대화의 문을 닫고 공감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세 번째 대화법은 나 전달법 iMessage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개발한 이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라고 말하는 대신 방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 라고 말하는 거죠. 나 전달법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너는 항상 약속을 안 지켜 라는 말 대신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내가 걱정되고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 라고 표현하면 자녀는 덜 방어적이 되고 더 공감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부모님과의 소통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너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나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대화법은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도구지만 모든 질문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차이를 아시나요? 닫힌 질문은 오늘 학교 어땠어? 처럼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반면 열린 질문은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어?
와 같이 자세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는 좋은 질문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린 질문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보다는 저녁 식사 시간이나 취침 전 등 편안한 시간에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또한 자녀의 관심사에 맞춘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자녀에게는 요즘 어떤 음악에 빠져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5번째 대화법은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든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존중은 말투, 표정, 몸짓 등 전체적인 태도에서 드러나죠. 미국의 교육학자 하임 기노트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톤, 표정, 시선 접촉 등 비언어적 소통이 언어적 소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너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90년대에 부모님과 대화할 때 TV를 보시며 반쯤 듣는 것 같았던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디지털 방해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진정한 존중은 이러한 방해물을 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포인트는 감정 코칭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가 개발한 이 접근법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방법이에요.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또래 관계도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화가 났을 때 그만 화내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모든 감정이 소중한 신호이며 부정적인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다양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7번째 대화법은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이야기는 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 중 하나로 정보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실수했던 경험, 극복한 어려움 등을 나누는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톨킨은 이야기는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던 70, 80년대의 이야기, 첫 사랑의 설렘, 시험에 실패했던 경험, 친구와의 우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해 줄게 라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자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나눔은 가르침이나 훈계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치관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화법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화법이라기보다 대화의 토양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족 치료라고 말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여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이나 TV 없이 함께 산책하기, 요리하기, 보드게임 즐기기와 같은 활동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이 필요해요. 오늘 나눈 대화법들이 그 채널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감적 경청, 판단하지 않는 태도, 나 전달법, 질문의 기술, 진정한 존중의 표현, 감정 코칭,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라는 8가지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대화란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닌 꾸준한 시도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1 정도라고 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충분히 좋은 대화를 목표로 하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소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의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우리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대화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